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이렇게 토요일도 시작했고요. 조금 늦었긴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낮에 활동하면 지치니까 저녁에 조금 늦게까지 자고 또 늦잠 잤다는 거 합리화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너무너무 더웠는데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해가 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요즘 읽고 있는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혼의 성장은 있을 법하지 않은 아이디어, 완전히 낯선 생각과 환경에서 가능해집니다. 한 뼘 한 뼘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를 터무니없이 놀라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무관해 보이는 생각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시도합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른 적은 없는가? 매일 하나 더 용서하라. 매일 한 가지 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떠올려라. 매일 한 뼘 더 성장하라. 네, 하나 더. 이 책의 제목이 한 번 더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지금 오랫동안 실력을 기르기 위해 루틴을 해왔었고, 뭔가 한 가지, 어제는 영상을 올리는 그 한 가지를 했었고요. 네, 오늘은 한번 책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오래된 습관. 전 나쁜 습관? 한 가지 얘기하는 건 이번 주에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지각하는 것이 너무 나쁜 습관이었는데 이번 학기에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정말 일찍 도착했는데 이번에 지각을 했어요. 도저히 못 일어나가지고 늦잠 자가지고 참. 네, 그래서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오래된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오래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다시 말해 미래로 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말이죠? I don't know. Anyways,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오래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한 번 더 힘은 오래된 습관을 떠나는 연습에서 발휘해야 합니다. 오래된 습관을 이걸 버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습관을 집중하고 몰입해서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은 습관입니다. 맞아요.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성공의 법칙 책 너무 읽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섬기고 받을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맞아요. 너무 좋다. 뭔가 제가 이제 갤러리에 가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을 읽을 때마다 진짜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 네, 그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글을 만드는 거? 글을 썼다는 거?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원서를 번역본을 이렇게 만든 게 너무 좋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원서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케이. 한 번 더의 힘은 오래된 습관을 떠나는 연습에서 발휘됩니다. 삶의 주인은 습관입니다. 맞아요. 어떤 습관을 섬기고 받을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제가 하나 가르침 받은 게 있어가지고 잊어버리기 전에
죄송하지만 작성을 죄송해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1루와 2루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루로 나가기 위해서는 1루에서 반드시 발을 떼어야 합니다. 득점을 올리겠다는 그 목표가 없으면 하루라도 한 루라도 더 가서 상대를 압박해 승리를 얻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한 루, 한 번 더, 하나 더. 한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10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야구 예시는 넘어가고요. 기회가 있을 때 착실하게 진루하고 착실하게 득점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한 점 한 점 착실하게 얻는 팀은 없던 자신감도 생기며 더그아웃이 새로운 활기로 넘칩니다. 왜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야구. 그래서 누군가 안타를 치고 했어. 1루에 나갔는데 2루를 갈 생각과 전력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팀의 더그아웃에는 더그아웃? 뭐지 더그아웃? anyways, 깊은 침묵에 무엇이 더 들어줄 수 있겠는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더, 한 번 더의 습관은 간단하면서도 착실한, 그래서 위력적인 기회를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유리잔 속 오래된 습관들을 착신하게 밀어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왜 이러죠? 덜어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섭니다.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십시오.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매일 한 번 더 새로운 꿈을 꾸어라. 매일 한 번 더 오래된 습관을 밀어내라. 그러면 매일 한 걸음 더 목표에 다가서게 될 것이다. 비워내야 공간을 만들어야 비워내야 잡을 수 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 삶은 그 가치가 없다. 반성은 매일 하는 건데. 자, 올바른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네. 저는 매일 인지해요. 내가 왜 이 생각했지? 왜 이 생각 떠올렸지?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아침에는 되게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껏 수없이 만나온 사람들에게 내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게 나 자신을 이 3인칭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마음챙김이고 명상이죠. 항상. 또한 이 장에서 내가 당신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자 당신이 스스로에게 궁극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왜 이 생각을 했을까? 그냥 떨쳐내고 항상 생각해요. 항상.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이 엄청난 가치가 있음에도 살아가면서 각별히 수고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저 우리에게 무심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무의식 세계에 뿌리 깊이 담겨있는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 그래서 생각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오케이? 이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왜 이 생각을 했지? 알 수가 없어요. 무의식 세계는 진짜 분석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단지 할 수 있는 건 쓸데없는 생각, 불필요한 생각이라면, 내 인생에 해를 끼치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면 빨리빨리 끊어내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거,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내가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 완전 다른 얘기야.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생각이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생각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독서를 하고 있잖아요. 이 독서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독서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뭔가를 하면서. 네. 근데 뭔가 조금 생산적이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독서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스스로 묻고 대답하기 위해서 이 독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생각이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편지 쓰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편지 쓰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오늘 기분 어때거든요. 아이린, 너 오늘 기분 어때? 이렇게 항상 오늘은 어떤 기분인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네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왜냐면 스스로 묻고 대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네요. 그래서 인간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묻고 대답합니다. 따라서 질적으로 뛰어난 생각을 얻고 싶다면 질문의 질을 바꿔야 합니다. 예, 생각의 수준은 질문의 수준이 통제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묻는 거죠. 질적으로 뛰어난 생각을 얻고 싶다면 생각의 수준은 질문의 수준이 통제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조정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내가 찾고 있는 답. 내가 찾고 있는 답. 너무 좋다. 내가 찾고 있는 답? 생각이란 무엇인가? 생각의 수준은 질문의 수준이다. 질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그래서 당신이 더 나은 질문을 하면 당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질문을 하면 나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더 나은 질문. 더 나은 질문은 더 나은 답을 얻고, 더 나은 답은 더 나은 삶을 낳는다. 예. 당신이 더 나은 질문을 하면 당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질문은 더 나은 답을 찾고 더 나은 답은 더 나은 삶을 낳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놀라운 과정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또 왜 갑자기 파이널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죠? 과제 생각이 나. 지금 내가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은 한다? 놀라운 과정을 한다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들거나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 내면의 정체성, 온도를 낮추는 데 익숙한 것입니다. 그들은 쉬운 길을 갑니다. 그들의 답은 대체로 두려움, 분노, 불신, 자책, 후회, 결핍에 버무려져 있다. 미 해군의 특수부대 네이비 실의 대원들은 다음의 질문을 습관화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즉시 인생을 살면서 꼭 즉시 뭘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깊이 생각하고 도저히 답이 나지 않을 때 혹시 내가 그 순간에는 감정에 휩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시간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생각한 건 내가 뭔가 즉시 결정을 보려고 하면서 좀 미성숙한 행동도 하게 되었고 실수도 하게 되었고 후회가 남는 행동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꼭 즉시란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은 다음의 질문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신기한 게 이분의 책은 너무 좋은데 에드마일러 근데 되게 좀 제 생각에서 좀 약간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고 근데 결론으로 가면 가장 큰 그 가치관은 똑같은 것 같아요. 또 근데 좀 세밀하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은 다음의 질문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오케이. 적극적인 대처를 모색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과 벌어진 상황을 겨우 모면할 수 있는 궁리를 하는 사람 사이의 삶은 그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을 살펴보면 그들은 항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압박. 그래서 새로운 사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덜컥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머 어떡해 항상 이렇게 반응하는 거. 근데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이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거죠. 이렇게 안 하려고 평정심을 가지려고 괜찮아 이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뇌는 압박과 걱정, 두려움, 피할 길만을 찾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질문을 잊지 않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에 도달합니다. 올바른 질문, 맞아요. 때로는 올바른 질문이 쓰디쓴 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자기 반성은 언제나 삶에 유용합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만 상투적인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결코 숨을 쉴 곳이 없다는 깨달음을 강력하게 확인하며 숨을 쉴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숨을 곳이 없다. 이게 너무 조금 닥달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상황에 바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뭔가 지금 결정을 내고 뭔가 행동을 옮겨야 된다. 근데 그 순간에는 감정적으로 휩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보내보는 거? 이걸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감정이 제거된 후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올바른 질문은 우리 내면의 지혜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끌어냅니다. 차가운 반성과 비판은 경험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힘을 얻습니다. 차가운 반성과 비판.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힘을 얻습니다. 올바른 질문은 우리 내면의 지혜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끌어냅니다. 차가운 반성과 비판을 경험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힘을 얻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비판의 목소리는 진짜 큰 깨달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반성과 비판을 경험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진실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침착해지고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지금 제가 진실을 마주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마음이 침착해지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다. 제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목소리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그래서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와우. 두려움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상황을 끌어당기는 거. 두려움이라는 존재. 무엇인가를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하면 한 번 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더 올바른 질문을 얻는 데 이용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한 번 더 답을 얻는 것은 더 다양한 기회를 찾는 데 유용합니다. 답을 찾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얻어도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답이 아니라 질문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의 질문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질문. 질문했고 답을 얻어서 깨달음을 또 얻긴 했어요. 내가 왜 그것을 끌어당겼는가를 생각했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던질 가치가 있는 강력한 질문을 한 번 더 발견한다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벌벌 떨며 어떻게든 상황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세는 버리십시오.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큰 질문을 찾아내십시오. 질문이 클수록 그 질문 앞에선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큰 질문을 찾아내라. 나는 내게 인생을 물어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지원합니다.
큰 질문을 찾아내라. 항상 질문하라. 항상 질문하고 질문을 찾아내라.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나는 내게 인생을 물어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일 위대해질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매일 위대해질 수 있는지. 거창하고 과장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중요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면 그 하루가 심오해지고 위대해집니다. 위대해질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라. 매일 중요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면 매일 중요하고 깊이 있는 질문, 매일 중요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면 그 하루가 심오해지고 위대해진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큰 질문을 꾸준하게 그리고 한 번 더 던지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 위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진다. 큰 질문을 한 번 더 던지고 그 질문을 충분히 음미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찾아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에 몰입하면 그때 나타난 답은 당신에게 분명 소중한 것이 되어줄 것입니다. 매일 하고 있어요, 그쵸? 답을 찾기 위해 서두르지 마라. 맞죠? 오늘 찾은 답과 5년 후 찾아야 할 답을 비교해 보십시오.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너무 좋아. 당장 질문은 하되 답을 찾기 위해 서두르지 마라라는 거야. 와, 진짜 의미심장한. 지금 찾는 답과 5년 후 답은 다를 것이다. 그렇죠. 오케이. 삶을 바꾸는 한 번 더의 질문들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1.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를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 2.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 3. 친구들이 더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 4.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 5. 변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면. 6. 지금 상황에서 내가 명쾌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 하루의 루틴 하는 거야. 7.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탄식하는 대신 그 일이 나를 위해 일어났다는 증거를 찾는다며. 항상 그래요.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일어났어요. 좀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일이 나를 위해서이다. 왜냐면 하늘과 신은 항상 천사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저의 편이었거든요. 8. 내 삶의 진실을 만나기 위해 오늘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9. 루틴 하는 거예요. 루틴. 책 읽고 독서노트 하고 나와 대화하고 질문하고 청소하고 운동하고 휴식하고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9. 지속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 나와 한 번 더 약속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인 평화. 지속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 나와 한 번 더 약속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저는 루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의 눈치는 안 봐요. 저는 항상 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가? 이런 거. 11.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나는 거. 한 자리 뒤로 물러나고 바로 행동하지 않고 운동하고요. 시간의 힘을 빌어보는 거죠. 12. 사람들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지혜를 하나 더 찾는다며. 타인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지혜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그릇만큼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3. 과거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며. 과거를 생각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지 않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매일 루틴하고 독서를 하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와우, 엄청 많아요. 이게 너무 많은데? 잠깐만 좀 쉬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눈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렌즈를 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1차적으로 독서하다 나가 수고했어요, 아이디님.